이제 두 번째 영상도 있는데 뛰는 동작에서 문제점이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대전에서는 지구력 암장을 다니고 계시는데 서울 갈 일 있으면 볼더링을 하고 있대요. 이제 지구력 암장은 보통 뛰는 게 없으니까 볼더링을 오시면 항상 이제 다이노 같은 거 하고 근육통 외에 어깨가 통증이 많이 오신대요. 영상을 하나 더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두 개 중에 하나 해달라고 하셨는데 다 해드릴게요. 다 해드렸고 다 했고 해드린 건 아니죠. 했고 그냥 다 했습니다. 다 했고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뛰는 영상 3개를 한 번에 묶어서 보내주셨거든요. 뛰거나 하는 거에서 뭔가 문제가 보이진 않아요. 그냥 되게 반동 잘 주고 계시고 발에 무게 실은 다음에 쭉 뻗는 거. 근데 약간 점프력이 아쉽긴 한데 그런데 이게 지금 홀드를 보시고 뛰시는 것 같아요. 그쵸? 보통은 홀드를 보고 뛰는 경우에 거의 팔이 쭉 펴지거든요. 일단은 요거 런앤점프 기준으로 해서 어깨가 왜 아픈지를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홀드를 보고 뛰잖아요. 그러면은 딱 홀드에 맞춰서 이제 점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팔이 홀드를 보시고는 뛰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홀드보다 더 높게 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체가 끝까지 밀어줘요. 근데 딱 홀드에 맞춰서 뛰면은 하체가 거기에 맞춰서 뛰어주잖아요. 그러면은 홀드에 손이 갔을 때 생기는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손이 쭉 뻗어져 있는 상태고 여기에 견갑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아무리 늘어나 줘도 아무리 막 날개뼈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 줘도 어깨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깨의 그 구동 범위에. 그래서 얘네가 이제 찝히면서 충돌을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높이 뛰어야 된다는 이유가 높이 뛰어야 팔을 살짝이라도 접으면서 여유 공간이 생기거든요. 살짝이라도 접히면은 이거를 이제 올라갔다가 몸이 살짝 떴을 때 데드 포인트 들어갔을 때 그때 딱 잡고 팔 접은 상태에서 잡고 얘를 잡았으면 이대로 내리면서 이제 제동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동이 안 되죠. 그냥 덜컥하고 말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클라이밍 할 때 로프하고 고소 작업 같은 거 할 때 창문 청소하시는 분들 그때 쓰는 로프하고 좀 달라요. 뭐냐면은 그 신장률이라고 해서 다이나믹 로프는 추락을 먹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늘어나면서 내 몸을 이제 충격을 최소화해 주거든요. 제동을 하면서. 그런 스태틱 로프 고소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떨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고정할 수 있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추락을 했다. 얘네를 매달고 그러면 얘가 탁 하면서 사람이 충격이 엄청 세게 와요. 얘가 갑자기 멈추니까. 나중에 이제 뭔가 이렇게 잘못됐다 그러면은 스태틱 로프는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밍을 할 때는 신장률이 있는 로프를 쓰는 거고 고소 작업을 할 때는 신장률이 없는 로프를 써요. 만약에 막 바람이 막 부는데 신장률이 있다 그러면은 점점 막 위아래로 흔들렸다가 막 좌우로 흔들리면서 막 계속 흔들리겠죠. 그것 때문에 위험해서 그렇고 이제 어떤 식으로 가냐 그러면은 조금만 더 팔을 당겨 줬으면은 견갑이 살짝 덜 올라갔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얘가 펴지면서 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뛰잖아요. 그러면은 팔을 당겨주죠. 그래서 뛰었을 때 팔을 당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목표만 보고 달려가는 것보다는 저는 다이나믹 할 때 목표만 보진 않아요. 하체는 최대한 목표보다 높이 뛰어가려고 하고 상체는 높이 올라갔으니까 잡고 당기면서 올라가는 거고 앞으로 계속 아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결국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결을 하시려면 떡거리 하실 때 매달려서 팔은 살짝 접어놓은 상태여야 되긴 해요. 팔을 살짝 접어놨다고 치고 이제 이 상태에서 견갑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견갑을 조금 움직이는 운동을 해주시면은 얘가 좀 더 그나마 당길 때 같이 당겨주실 수도 있고 해서 턱걸이를 연습을 많이 하시고 턱걸이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막 지금 이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턱걸이를 좀 하셔야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 뎁 여기서도 약간 지금 발이 통 튀죠. 왼발이 덜컥 오른발은 잘 디디신 것 같은데 왼발이 힘을 못 실어줬어요. 왼발이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손 가고 나서 지금 합손하고 몸이 뒤로 빠지는데 하나도 안 당겨주죠. 견갑이 팔도 같이 안 당겨주고 견갑만
당기면 안 되고 팔도 같이 당겨 주셔야 돼요. 견갑만 당기면은 이제 회전근개 충돌이 올 거고 팔을 같이 당겨 지금 딱 요 느낌으로 당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주저앉아서 폴짝 뛴 다음에 잡으셨을 때 아예 이때 그냥 팔을 늘어뜨리고 이제 몸을 이렇게 돌리신다거나 몸이 요런 식으로 이제 홀드를 잡고 이제 돌아간다거나 해야 어깨를 보호를 하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힘이 없다 그러면은 일단 합손 하시면서 몸을 그대로 당겨 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 정도 느낌으로 올라가는 추진력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쭉 팔을 당겨 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 스윙 다 먹은 상태에서 어깨 다 계속 이제 찝히고 부딪히고 한 상태에서 당겨 주면은 이미 어깨는 충격을 받은 거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조금 더 팔을 당겨주는 걸 조금 더 일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탑을 잡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그 탑을 어떻게 잡느냐가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내 어깨의 견갑이 조금 같이 당겨줘서 어깨가 찝히지 않는 상태인지 아니면은 찝히는 상태인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몸을 던졌으면은 발이 조금 멀리 해가지고 삼지점을 찍어줬는지, 이 스윙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발이 하나 존재가 하는지, 이거를 하려면 이제 어차피 내 몸을 쏘아 올려야 되잖아요. 쏘아 올릴 때 허리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이게 허리에 힘이 없으면은 엉덩이가 그대로 빠지면서 힘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힘 전달을 제대로 하시려면은 허리에 힘을 주셔야 되는 거고, 발은 그대로 쭉 밀어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왼발이 잘 못 밀어줬어요. 오른발은 딱 받치면서 그대로 올라갔는데 왼발이 못 도와줬어요. 그래서 왼발만 잘 도와주셔도 이거 잡으실 때 조금 여유 있게 잡으실 거예요. 웬만하면 여유 있게 동작을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내 어레인지가 넓으면 넓을수록 안전한 범위가 되게 넓어져요. 그래서 딱 타이트하게 움직이시면은 부상할 확률이 되게 높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데드 포인트 같은 것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점프를 했으면은 여기서 데드 포인트가 들어가거든요. 데드 포인트를 활용을 안 하고 그냥 하시는 거랑 데드 포인트를 활용을 하시고 쓰는 거랑 되게 많이 다를 거예요. 이거를 결국에는 하체가 밀어주고 여기서 상체가 버텨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당겨놓고 버티면은 내려오면서 제동을 하는 거고, 당기지를 않으면 그냥 그대로 충격을 내 어깨랑 팔이, 손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접어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점프를 하실 때도 무릎을 굽혔다가 점프를 하고 나면은 무릎을 펴고 다시 착지를 할 때 무릎을 굽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충격을 흡수하는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과정을 팔에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고, 모든 동작을 하실 때 내가 이걸 충격을 어떻게 흡수를 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면서 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만약에 최고점 근처를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가서 이제 여기서 손이 이제 잡힌 다음에 그대로 다시 올라갈 때 팔을 접어주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팔을 펴면서 제동을 해주고, 이거를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요거에 대한 느낌만 설명을 했던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 범위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최고점에서 홀드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몸이 충격을 이제 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딱 홀드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만 뛰시면은 너무 타이트할 거예요. 조금 넉넉하게 입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얘기를 드릴 거냐면은 팔굽혀펴기 하실 때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요. 원래 팔굽혀펴기는 땅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등을 이렇게 밀잖아요. 해서 미는데, 이거를 견갑만 땅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밀었으면은 견갑만 이렇게 밀어주는 식으로, 바닥을 밀어주는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은 여기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뭐 매달려서 이제 견갑만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 여기서 팔굽혀펴기 할 것처럼 엎드린 상태에서 손 하나를 이제 떼서 무게중심 옮기면서 이쪽 밑에다가 손 갖다 대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갖다 대고 하는 것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게 여기가 운동이 되는구나 라는 느낌? 이것도 그 마스터최님 거, 네 맞아요, 방탄손목 할 때 마스터최님 영상이 되게 그 저희가 부상 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와요. 무릎이랑 발목이랑 손목이랑 어깨랑 다 포괄적으로 하고 계셔가지고 그거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이제 쉬시다가 나중에 복귀하실 때 신경 쓰실 거는 내 무게중심, 발이 쓰이는 이유는 손이 가기 위한 것보다 이 무게중심을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저는 많이 써요. 그래서 팔에 조금 집중을 하면은 허리가 비잖아요. 그럼 얘네가 힘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얘를 기준으로 가면은 얘가 가면은 알아서 얘는 그냥 손은 뻗기만 하면 되는데 손을 기준으로 가면은 몸이 만약 기울어 있다 그러면은 이 상태면은 얘는 무게중심 이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상태인 거고, 근데 얘가 만약에 무게중심 기준으로 제가 만약에 동작을 했다, 몸을 보냈어요. 무릎을 접고 이렇게 상체 편 상태에서 이렇게 왔으면 손이 그냥 가죠. 근데 무게중심은 여기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발로 실리는 거고 얘는 그냥 무게중심을 보내주는 거고,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제 다이노를 할 때도 그렇고 내 무게 중심을 번쩍 들면서 간다 생각하는데, 이 다음 편에 나오시는 분도 그 얘기를 한번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일단 방송까지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 복귀 잘 하시고 좀 잘 쉬시다가 일단은 어딘가가 조금 동작하시면서 약간 어딘가가 조금 과하게 부하를 받는 것 같다 싶으면은 약간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민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데 고민을 하면서 해결을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내가 관심을, 보통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는 관심이 없게 보다가 어느 순간 관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딱 뭔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래서 원래 이제 만약에 관심도 없던 책이 옆에 있었다.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가 그냥 나 인문학 좀 관심 있네 싶으면 그때부터 옆에 있는 그 인문학 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은 그 해결책이 계속 이제 어디선가 나올 거예요.